안녕하세요, 이노입니다. 오늘은 7월에 읽은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7월엔 학교 일도 개인적인 일도 너무 바빠서 책을 많이 읽지 못해서 아쉬운 달인 것 같아요. 한 주에 최소 한 권, 많게는 2권 정도 책을 읽고 싶었는데 7월에는 총 4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4권의 책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2권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에 읽은 첫 번째 책으로 가보실까요? 처음 소개해드릴 책은 한원출판사 이영경 작가님의 지구를 살리는 기후위기 수업입니다. 이 책은 제가 기후 관련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학교에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얻어보려고 읽게 된 책인데요. 기후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기 수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학생 입장에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준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뻔하고 또 쉬운 내용을 다루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는데 은근히 기후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서 제가 기후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구나 하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읽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만약에 기후에 관심이 생긴다 그러면은 다른 책으로 이어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관심을 확장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후위기랑 관련된 조금 기초적인 내용을 다룬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거나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면 제가 정말 추천하는 책이고요. 이 책은 제가 별도로 영상으로 한번 다뤘기 때문에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구를 안고 있는 북극곰의 모습이 인상적인 책 지구를 살리는 기후위기 수업이 첫 번째로 읽은 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이미 기후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조천호 작가님의 파란 하늘 빨간 지구입니다. 이 책은 앞서서 소개해드린 지구를 살리는 기후위기 수업이라는 책의 좀 더 심화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기후위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좀 더 과학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파란 하늘 빨간 지구인데 표지 먼저 살펴보면은 얘를 벗기면 이렇게 딱 제목에 맞게 파란 하늘이랑 빨간 지구 나타내는 표지라서 좀 기억에 남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목차를 좀 살펴보면요. 1장이 기후, 생명의 탄생에서 인류세까지 라고 해서 생명 탄생 다루고 있고 2장에서는 변화,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3장에서는 위기, 그래서 기후 위기 상황 4장에서는 먼지, 그래서 기후 상황 변화 중에서도 먼지에 대해서 그 다음 5장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6장에서는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대한 예측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기억에 남는 내용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은 기상청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매번 기상청이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불신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많은 날 기상청은 꽤 정확하게 날씨를 맞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되돌아보면 대부분 기상청이 예보한 대로 흐리고 또 맑고 한데 만약에 이제 비가 와야 하는데 안 오거나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비가 오거나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크게 좀 기억에 남는 날씨를 딱 한 번만 예측을 잘못해도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기상청을 불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기상청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읽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예전부터 쭉 존재해 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각되면서 큰 문제로 떠올랐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미세먼지가 부각되기 시작한 게 제가 고등학교 다닐 시절 그쯤이었었는데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미세먼지를 오염먼지라고 하는데 그 오염먼지가 지금보다 그리고 부각되었을 그때 당시보다 훨씬 예전에는 더 심했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낮다는 건 아니지만 그 미세먼지인 오염먼지가 예전에 더 심했다라는 거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오염먼지, 미세먼지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고 좀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말고도 기후랑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와 새로운 내용들이 많은 게 바로 이 조천호 작가님의 파란 하늘 빨간 지구입니다. 이 책은 교양 삼아서라도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은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9년 여기 보면은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 도서이기도 하고 2020년 환경부 우수 환경도서라고도 나오거든요. 보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인정받은 책인 만큼 그만큼 우리가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 파란 하늘 빨간 지구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김기창 작가의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입니다. 이 책이 바로 제가 지구과학 선생님이랑 프로젝트 수업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메인으로 삼은 단편소설집인데요. 기후변화가 일어난 혹은 앞으로 일어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낸 단편소설집입니다. 그래서 막상 읽었을 때는 기후변화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심리가 어떤지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제가 처음 예상한 거랑은 그 내용이 좀 다르기도 했었거든요. 이 소설집에는 총 10개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고 목차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총 10개의 작품, 그 중에서 첫 세 작품인 하이피버 프로젝트, 갈매기, 그리고 유령과 함께한 하루, 개와 고양이에 관한 진실, 이 세 작품은 평균 기온이 엄청 많이 상승한 시기에 일부 사람들이 돔시티를 건설하고 지내거든요. 그 돔시티를 건설하고 지내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 세 편의 연작 소설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주인공, 인물은 다르다라는 거고요. 온도가 매우 상승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특정한 집단은 그 열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돔을 구성해서 그 안에서 지내고 또 다른 집단은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외부의 열기를 있는 그대로 만약에 받으면서 지낸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내용을 다룬 게 여기 앞에 나오는 돔시티 3부작이고 여기 나온 10가지 단편 소설 중에서 분량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한데 제가 가장 좀 기억에 남게 읽었던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홍수나 지구온난화 등을 소재로 한 다양한 소설이 수록된 게 바로 이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책은 사실 수업 준비하면서 한번 읽어본 게 다라서 조금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만약에 기후변화 시대 속에서 기후위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소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미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이 소설책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 크게 어렵지 않게 술술 읽을 수 있으니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알랭 드 보통의 불안입니다. 이 책은 제가 요즘 불안과 사랑이란 키워드에 관심이 생겨서 읽게 된 책인데 제가 여러 번 읽으려다가 이제 한 번 훑어봤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불안? 도대체 이게 무슨 책인지 감이 잘 안 잡힌 책입니다. 분명히 제목은 불안이고 목차도 한번 같이 보면요. 불안의 정의, 그리고 불안의 원인, 그리고 불안의 해법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제가 읽었을 때는 그냥 제목만 불안이고 불안이랑 조금 관련된 알랭드 보통의 사상을 살펴보는 느낌, 뇌를 한번 뜯어보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 책이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불안의 해법으로 기독교, 즉 종교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교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종교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기독교라는 게 종교라는 게 뭔지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이야기를 쭉 이어가거든요. 그러다가 불안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하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예술이나 정치 등의 해법도 마찬가지로 불안이랑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예술, 정치 그 자체에 대한 알랭드 보통의 생각이 좀 많이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서 제 이해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불안을 주제로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의 전반적인 사상을 배우는 느낌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기대했던 어떤 불안에 대한 개념을 알고 불안에 대해서 좀 탐구하고 이런 거랑 거리가 멀어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이 지금 밀리의 서재의 오디오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장부터 오디오북으로 다시 들으면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부터 읽으면서 좀 더 이해하게 된다면은 8월이나 해서 다음번에 책 소개해 드릴 때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이 책의 진면목이 있다면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을 다룬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권이 제가 7월에 읽은 책들이고요. 제가 7월에는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아서 제가 8월 2일,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이 8월 2일인데 8월 2일 지금 읽고 있는 책 두 권만 소개해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두 권은 이렇게 두 권입니다. 첫 번째 책은 한국 장편 소설 박경리 작가의 김약국의 딸들입니다. 김약국이라고 불리는 김성수 가문이 겪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인데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작품 처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김약국이 약국 사업을 할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약국 사업을 하진 않습니다. 다른 일을 하는데 왜 김약국으로 불릴까 하는 내용이랑 왜 다른 이야기를 할까 하는 내용이 혹시 궁금하면 바로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저도 읽은 부분이 1장 이제 다 읽고 2장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표현이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제 막 작품에서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야기가 전개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는 이후에 독서 결산 때 따로 말씀드리고, 제가 이 책 읽으면서 그리고 이 책 살펴보면서 인상 깊었던 거는 뒤에 책 소개할 때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격변하는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황홀하게 빛나는 생에 대한 긍정이라는 문구입니다. 여기서 뭐가 제일 마음에 좀 와닿았냐면은 빛나는, 황홀하게 빛나는 생에 대한 긍정이라는 표현이 좀 와닿았는데, 일제강점기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생에 대한 긍정이 작품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지금 제가 읽은 부분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각자 어떤 방식으로 삶을 긍정하면서 살아갈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일제강점기 시대를 다룬 작품들 많이 살펴보면은 좀 암울한 내용을 다룬 작품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생에 대한 긍정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좀 다르게 느껴져서 궁금증이 생겼고, 사실 두꺼워서 조금 안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요 생에 대한 긍정을 찾고 싶어서 좀 더 읽고 싶어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작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읽고 있는 김약국의 딸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읽고 있는 서윤우 작가의 신간 시집 나쁘게 눈부시기입니다. 사실 이전에 서윤우 작가님의 다른 시집 어느 누구의 모든 동생인가 그 시집을 읽었을 때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시집도 마찬가지로 제가 읽으면서 벽이 너무 높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집을 읽는 그 진도가 너무 안 나가서 꽤 오래 붙잡고 있는데 8월에 어떻게든 이 시집 다 읽어보고 독서 결산 때 한번 꼭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읽고는 있는데 잘 읽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느낌으로 시집은 읽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부단히 읽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7월에 읽은 책들과 지금 읽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8월이 되면서 날씨가 더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다들 에어컨 너무 많이 튼다고 에어컨 바람 조심하시고 이 더위도 조심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감기도 꼭 여름 감기 독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7월 독서 결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8월은 좀 더 열심히 읽는 한 달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